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요.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종목과 섹터에 대한 분석 도와주실 박동기 파트너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박동기 파트너님 만나볼 시간이네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네, 오늘자 시장 상황 빨간불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12월에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와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전 시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좋았죠. 나름대로 지금 FOMC 이후에 온통 경기 침체다, 또 금리 인상이다, 여러 가지 지금 악재적인 요소가 지금 많은 상태에서 특히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어제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 관련 지표가 잘 나왔죠.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개선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는 개인들의 이제 소비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또 이제 전월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라는 점. 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소비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이키라든지 또 페덱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지금 상회하는 그런 실적치를 내놓으면서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소비에 대한 우려감. 미국은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 정도, 절반을 훌쩍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게 개인 소비 지출이죠. 그래서 그 지표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죠. PC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 지표가 이제 좀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 개인 소비 지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소비 관련 주들의 실적 호조, 그리고 또 소비자 신뢰 지수의 큰 폭 개선. 자, 거기에다가 또 어제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또 지표가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작년 9월 이후에 최저치로 나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앞으로 향후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쪽에 대한 어떤 좀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지표 흐름으로 우리가 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FOMC 이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커지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다양한 소비 관련 지표가 회복되는 이런 기미를 지금 보여주면서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생각이 되는데요. 차트 흐름을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워낙 큰 폭으로 또 강하게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워낙 강도 높게 밀렸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기술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이런 흐름에서 어제 도치 형태의 이제 저점을 일단 확인을 하고 어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추세적인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일단 들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뭐 비슷한 지금 흐름 패턴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워낙 큰 폭으로 단기간에 밀렸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면서 일단은 추가 상승 흐름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열어놓은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도 뭐 양 시장 모두 강한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다른 때도 역시 뭐 수급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런 약세장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패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과연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지금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뭐 장 시작 전부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한 그런 지금 상태였었는데, 외국인은 일단 출발하면서는 약세장에서 대외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기관 또는 외국인들은 매도로 일관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외국인들은 매도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400억 정도 순매도인데 매도 규모를 조금 줄여나가는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코스닥도 매도로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200억 가까운 지금 196억 순매수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죠. 그리고 전체적인 큰 흐름을 나타내는 선물 부분에서도 약 5,000계약 가까운 4,800계약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다. 역시 외국인도 지금 전체적인 큰 흐름이나 방향은 추가 하락 쪽보다는 상승 쪽에다 무게를 싣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측면에서 최근에 지금 관심 사항이, 자, 어제 같은 경우 기관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최근에는 거의 뭐 관망 또는 매도로 일관하던 기관 투자자가 어제 이렇게 눈에 띄게 뭐 최근 평균 대비해서 강한, 특히나 또 코스닥 쪽에서도 또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연속적인 흐름이 나올 거냐라는 부분이 관심이 많았었는데, 오늘 기관들이 코스피에서도 지금 1,100억, 코스닥에서도 지금 40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기관 투자자도 외국인들의 뭐 눈치만 보는, 외국인들이 팔면은 같이 팔고 외국인들이 사면은 같이 좀 따라서 사는 그런 그 매매 패턴을 보이다가 지금 어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외국인들과 다른 패턴을 지금 보이면서 연속적인 흐름이 나오느냐라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1,100억, 400억 순매수 하고 있는 부분, 다소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해준다 그러면은 수급 부분에서도 좀 숨통이 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요,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뭐 국내 증시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 이제 121선 또 21선 아래에 위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통상적으로 지금 올라오게 되면은 상승 시에 매도 세력들이 항상 이제 50% 이상 더 많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또 기술적 흐름 중에서도 이제 추세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중요시하게 되는데, 역시 지금 이제 121선 아래에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종가 흐름상 종가까지 양봉을 지키면서 종가 고가 형태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121선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흐름을 지금 놓고 본다 그러면은 오늘도 무난한 뭐 상승 흐름이 오후장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코스닥의 강세 흐름, 그리고 코스닥의 기관 외국인 뭐 쌍끌이 매수,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지금 단기 낙폭 과대권에서 부분적으로 저점 매수세가 지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볼 때 연말 장세 여러 가지로 지금 불확실성이 높고 어수선한 그런 장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외국 기관 투자자의 이제 본격적인 순매수 전환, 물론 뭐 이틀째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워낙 큰 폭으로 장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요 역시 마찬가지로 주요 고가 우량주, 낙폭 과대주, 여전히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 쪽은 본격적인 움직임이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는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내년 그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과 글로벌 증시에 대한 흐름들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검색 시스템에 포착된 섹터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활발하게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이상 급등세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 그리고 또 IT 쪽도 뭐 최근 들어서 뭐 힘을 좀처럼 쓰지 못했던 IT 관련주 그리고 또 코스피에서는 또 이제 석유화학 관련되는 종목들 뭐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럼 베스트 종목부터 지금 올라오는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은 베스트 종목이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케어젠이라든지 이런 이제 의료, 미용, 뷰티 관련되는 종목들 오늘 화장품 한국 콜마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수급 쪽에서 보이고 있고요. 아란티도 모처럼 지금 올라왔네요. 옛날에는 대북 관련주라 그랬지만은 요즘에는 또 여행 관련주로 조금 분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LG노텍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효성 TNC라든지 또 대한유화 금방 순위에서 밀렸는데 그 석유화학 관련되는 종목 중에서는 대한유화, 효성 TNC는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주항공이라든지 또 진에어 항공 관련주들의 오늘 강세 흐름도 눈에 띄는 섹터로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이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있죠. 엔터주 중에서 주목을 해볼 종목. 그리고 지금 이제 IT 쪽에서는 코스닥에서는 동진세미캠이 오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또 LG전자 9만 원대 회복하면서 또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핫 이슈 종목 한 세 종목을 정리를 해보죠. 자, 첫 번째는 여기 올라와 있는 진에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가 이제 저가항공사, 최근에 지금 저가항공사 여행객 통계가 대형 항공사를 넘어섰다. 이런 기사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만큼 아마도 이제 항공 수요 쪽은, 지금 뭐 코로나가 여전히 뭐 진행 중인 그런 지금 상황이지만, 항공 쪽 수요는 상당 부분 빠른 속도로 지금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진에어 같은 경우는 15분기 만에 지금 흑자 전환이 지금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진에어 같은 경우 최근에 저점을 딛고 무난한 상승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전히 지금 바닥권 수준이고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상승 흐름에 조금 탄력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역시 그 베스트에 지금 올라와 있는 하이버를 또 한 번 더 보죠. 엔트주 중에서 우리 검색 체제 시스템에 이제 뭐 한 3일에 한 번씩 뭐 잡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엔트주들이 뭐 JYP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거의 뭐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거나 신고가 비슷한 흐름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강한 흐름을 보여준 반면에 그 중에서도 그 하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BTS 해체, 고 이슈, 쇼크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워낙 큰 폭으로 빠졌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꾸준한 상승 흐름이 보이는 것은 그 신규로 런칭이 된 그 걸그룹이 뉴진스인가요? 여기에서 지금 내놓은 그 신곡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차트에서도 대거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다. 자, 빅히트를 내고 있다. 이런 이제 단기 모멘텀에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JYP라든지 SM 같은 그 빅3 YG엔트까지요. 크기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도 어느 정도까지는 키 맞추기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이 자리의 상승 흐름은 기관 투자자가 끌고 간다라는 것 이런 점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솔트룩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잡히는 종목인데 오늘뿐만이 아니죠. 이제 개별주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우리가 마인드랩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처럼 AI 관련되는 종목 그 섹터가 최근 들어서 지금 상당히 강하고 뭐 오늘도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종목도 역시 이제 AI 관련 솔루션 프로그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에 지금 미국 쪽에서 대화형 AI 서비스가 굉장히 뭐 유행을 하고 있다 그러죠. 국내에서도 뭐 상당히 지금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정도 지금 유행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미국 쪽에서 활발하게 대화형 AI 서비스가 좀 활발하게 되고 있고 이제 그 솔트룩스가 그러한 비슷한 또 그 플랫폼을 지금 내놓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근 들어서 AI 관련되는 섹터의 강세 흐름과 함께 솔트룩스 그동안에 뭐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의 강한 강세 흐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핫이슈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짐대어 살펴보면요. 또 4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 종목인 화이브도 이 걸그룹 뉴진스의 신곡 흥행 열풍 속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관련주인 솔트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독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신 후에 참여 코드 1334를 입력해 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적인 흐름과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차트 우량주, 수급 호전주 우리가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코스피 코스닥 2,400 종목 중에서 상위 10개 종목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 검색 시스템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뭐 시황은 다소 불확실하지만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수급적인 또 차트 흐름 좋은 종목들이 지금 다수 나오고 있죠. 자, 그런 종목들은 몇 종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차트 우량주 쪽에도 종목들이 지금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CJENM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ENM 이제 컨텐츠 뭐 대장주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바닥권을 탈출하고 난 이후 120일선을 회복하고 난 이후 최근에 상승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본다면은 이런 지금 컨텐츠 관련주의 업종 대표주를 아마도 지금 뭐 발빠르게 저점에서 지금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업종 대표주급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저점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고 또 이제 분산 투자를 감안했을 경우에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저점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0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이제 어제 오늘 해서 10만 원 돌파 시도를 하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아시아나항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이제 차트 흐름이 이제 120일선 돌파를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장기 이평선, 장기 추세선을 이제 오늘 소폭이지만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조금 전에 지금 우리가 LCC 저가항공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 같은 종목들이 지금 대거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그 대한항공과 지금 합병이 지금 이제 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는 콜마 B&H를 한번 보겠습니다. 콜마 B&H도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저점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이런 지금 그 흐름을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자, 121선 지금 회복을 하고 또 25,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거치고 난 이후 오늘 다시 상승 흐름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말 그대로 그냥 차트 우량주급에 해당되는 낙폭 과대권에서 이렇게 저점을 타지고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차트 우량주 쪽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저점 매수세가 활발하게 들어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를 한번 보죠. 한올바이오 파마도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종목 중에 하나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탑3권 안에 들어가는 기술력 있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많이 주목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한두 번 정도 인상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 수출했던 또 이제 후보 물질이 인상에 또 이제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아마 기관 투자자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저점을 타지고 상승 추세에 들어선 이런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마인드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도 일찌감치 이제 그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찾아낸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AI 관련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런 종목들이 꾸준하게 지금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결국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슈를 타고 지금 올라왔죠. 자, 올라온 상태에서 결국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그동안에 코스닥의 시황 부진 때문에 장기간에 빠졌던 게 결국은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제자리를 찾아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슈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지금 올라오는 케이스로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외에도 다수 바닥권에서 지금 코스닥의 기술력이 있는 종목들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은 그런 종목들을 찾기에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트 우량주 수급 호전주는 마인드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우량주와 수급 호전주의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장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코스피 내에서도 워낙 지금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 관련주들이 좀처럼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가 해운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HMM이라든지 이제 페노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저점 매수세가 최근에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특히나 이제 해상 운임 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라든지 기타 해상 운임 지수 이제 관련되는 그 흐름이 연초 대비해서 80%가 빠졌다 그래요. 연초에 해상 운임이 100원을 했다면은 지금은 20원까지 빠졌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그 해상 운임 지수도 우리 주가 흐름 못지않게 워낙 많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이제 지금이 저점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해상 운임 지수도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정책 전환을 하면서 지금 저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고 중국 1월 달인가요? 춘절 지나면은 해상 운임 지수도 본격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페노션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페노션 차트 흐름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121선을 일찌감치 지금 회복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기술적인 흐름도 상당히 양호한 저점에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저변에는 기관 투자자가 그 지속적인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낙폭 과대권에서 단기적으로 워낙 큰 폭으로 빠졌죠.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도 지금 상당 부분 힘을 실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고 기술적인 흐름도 지금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을 10% 전후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6,500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이 방송 종료 후 잠시 후 11시 30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시황과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동기 파트너의 관심 종목은 펜오션이었고요. 그에 따른 목표가 6,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시간 이후에도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독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에 1334라고 꼭 입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도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이 박동기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역시나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해볼 시간입니다.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상한가를 꿈꾸는 담당 파트너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무려 어제 또 2종목이나 있었습니다. 어제 또 코이즈와 메가이 CS가 전일 장중에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까지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요. 이 종목들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이제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제 세 종목 중에서 2종목이 종가의 상한가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아쉽지만 뭐 저희는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과 공략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 그 수급 들어왔고 상한가를 기록했던 캔들의 눌림이라면 다시 한번 공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을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 어제 세 종목 중에 2종목이 상한가를 갔다. 근데 그 상한가를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노랑톡에서도 계속 한 달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략주들 같이 좀 공부해보는 시간들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자, 공부했었던 종목들이 거의 제 입으로 좀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종목들이 다 이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내년에도 같이 낙폭주 바닥에서 더 빠질 게 없는 좌절하고 있는 종목들을 같이 공략해서 전성기에 사가지고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닥의 끝에 사가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챙기는 자, 그런 형태의 매매에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좀 리뷰를 드릴 종목은 자, SPX 생명과학 종목을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이 코로나 관련주로서 34,000원짜리가 최근에 이제 시세가 좀 들어오는 날 12월 14일에 저희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 날 플러스 7%까지 추가 시세가 기록하면서 자, 방송에서 다뤄드리고 상한가 그 다음 날 추가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자, 오늘 또다시 장중에 플러스 15%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때 수급이 들어왔었던 캔들의 눌림 구간까지 주가의 가격 조정을 받고 N자형 패턴으로 시세가 약 15% 정도의 시세가 오늘 분출이 되었던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수급이 들어올 때 공략해서 단타로 수익 챙기는 것도 방법인데 그 수급이 들어왔었던 눌림 구간까지 빠지는 걸 기다렸다가 손절 잡고 공략했을 때 우리가 하루 만에 또다시 15% 정도의 상승을 누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관점에서 자, 어제 상한가 날아간 종목들 놓쳤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꺼진 상승을 다시 보자라는 관점에서 눌린 구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첫 번째 코이즈 종목이었습니다. 자, 코이즈 종목이 자, 직전에 우리 10,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었고 그리고 2차전지, 양극재 이런 재료들을 붙이면서 이틀 동안 대량의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어떤 자리? 슈팅 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어제 장중에 플러스 29.94%까지 종가 부근에 오후장에 상한가 가까이 시세가 나왔고요. 자, 오늘은 장중에 플러스 9%까지. 자, 오전 방송에서 제가 이제 분봉상의 흐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오전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막판에 상한가를 치고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올랐어요.
근데 이 시세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눌린 구간이 자 2,850원 그리고 2,600원 구간입니다. 자, 이 과거의 우리 저항 구간이 앞으로는 우리 코이즈 종목에 강한 디딤돌로 작용하면서 다시금 눌린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코이즈 어제 우리 단기 수익을 못 내셨던 분들도 눌러준다면 2,600원에서 2,850원 부근은 내가 눌린 구간 반등할 때 또 수익을 노려봐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메가이 CS라는 종목이었어요. 자, 이 종목도 어제 장중방송에서 우리 12월 21일 어제죠. 자, 어제 장중방송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야기 드리고 나서 막판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초에 한 번 더 플러스 3% 정도의 추가 시세가 나타나면서 자, 어제 방송에서 수급 들어온다 이야기 드리고 막판에 상한가. 그리고 오늘 시가 플러스 3%의 좀 추가 시세가 만들었어요. 자, 인공호흡기나 코로나 관련된 방역용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 또한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던 캔들의 눌린 구간 6,000원 부근까지 눌러주고 반등할 때가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이 호시탐탐 단기적인 시세를 노려봐야 될 맥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어제 이야기 드렸던 3개 종목들 수요일장 하락장에서 좀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왔었던 종목들이 오늘 지수가 올라가니까 더 기름칠을 하면서 더 주가 부양의 시도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테마가 변환될 때 우리 슈팅자를 만들어낼 때 시시각각 좀 매매를 진행해 나가고 싶다. 아니면 자,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주, 리튬 관련주 이런 테마주들을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테마가 움직일까? 우리 넷플릭스가 바닥에서 반등하니까 어떤 테마가 올랐죠? 컨텐츠 관련된 테마가 몇 달 동안 엄청난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신저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신저가를 갱신해 나가다가 반등하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 저는 테슬라 관련주들이 테슬라 빠지니까 같이 빠졌다가 테슬라 반등하면은 우리 신저가에서 넷플릭스가 반등할 때 우리 몇십 프로가 올라가면서 콘텐츠 관련주들이 광풍을 일으켰던 것처럼 자, 이번에도 테슬라가 신저가입니다. 하지만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 관련주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의 테마를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전기차 관련주들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들 중에서 저평가 낙폭주들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입장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 증시 테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테슬라가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다시금 좀 저가 매수세로 테슬라 관련주들 유입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0010 꼭 입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이제 알아볼 시간인데요. 3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먼저 대한민국 반도체 강국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면은 자, 왼쪽 어깨는 SK 하이닉스, 오른쪽 어깨는 삼성전자. 이제 양대 산맥이 우리나라의 거의 경제를 그 반도체 이제 중심을 이끌어가고 있고, 자, 앞으로 2024년도, 5년도까지 삼성전자는 평택에다가 공장을 더 증설을 하는 모멘텀이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우리 K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우리 용인에다가 경기도권에다가 용인에 기존의 이천 공장이 근로자가 이제 한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자, 거의 그 정도 규모의 공장을 하나 더 우리 용인에다가 짓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이제 몇 달만 지나면 한 달만 딱 지나면은 23년도고 여기서 2, 3년 정도만 딱 기다리면은 하이닉스의 공장이 용인에다가 이제 증설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이닉스가 자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이제 정부의 그런 허가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 상태고 착공해서 완공되기까지의 시간은 SK 하이닉스의 편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자 주가가 우리 공장이 지어지면은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산 캐파가 늘어나면은 매출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가는 어떻게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을까?
하고 딱 차트를 보니까 자, 지금 거의 신저가 부근에 좀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터지고 SK하이닉스가 15만 원까지 이제 큰 시세가 나왔었고 우리 연초에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까지 또 반등이 나왔었고 지금은 자, 근 2년 동안의 저점을 깨고 7만 9천 원 밑으로 SK하이닉스의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7만 원대는 즉 7만 원에서 7만 9천 원, 뭐 넉넉하게는 7만 원에서 8만 원 구간은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량을 더 사야 되는 저가 매수를 해도 좋은 저점 매수 관점에서 오늘 SK하이닉스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 SK하이닉스가 6만 5천 원 정도가 저점이었어요. 6만 5천 원 그리고 이중 바닥을 다졌던 구간이 7만 원이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자, 2년 만에 저점을 1년, 2년 만에 저가 매수 기회를 7만 원대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 하이닉스가 오늘 뭐 뜨겁게 올라가는 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은 제 눈에는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코로나 폭락장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6만 5천 원을 깨지 않고 이중 바닥을 다지면서의 반등이 나왔었고 자, 이번에도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자, 좌절의 구간에서의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6만 5천 원과 7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위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우리 반도체 하이닉스 결국에는 실적 좋아지고 매출 증가하면서 주가도 다시 고개를 돌리고 위로 전환되어 갈 것이다라는 예언을 오늘 미리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저는 뭐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낮은 기업들 가지고 단타를 대응을 못 하겠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2년 동안 뭐 하락장 겪으면서 제 심장에 대한 그런 뭐 감이 이제 굉장히 지금 뭐 이제 소뚜껑만 봐도 지금 놀라는 시기인데 조금 안전하게 우량주로 뭐 중장기 반등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자, SK하이닉스 지금 7만 원대 가격에서 관심 있게 좀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죠. SK하이닉스 저점 매수세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2위 종목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페노션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H&M도 그렇고 좀 조선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해운 관련주들이 이제 그동안 엄청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산업 사이클이라는 게 돌거든요. 이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코로나 터졌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물동량이 없다 하면서 우리 해운 관련주들 다 바닥을 쳤다가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갑자기 자, 글로벌 해운사들이 망하고 우리 진단키트든 자동차든 반도체든 뭔가의 컨테이너에 실어서 날라야 되는데 수출을 해야 되는데 자, 날라줄 배가 없다 보니까 글로벌 운임들이 폭등하면서 지금 뭐 H&M 기준으로 올해 영업이익 10조, 작년 영업이익 7조 정도, 2년 동안 17조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이제 벌어들이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글로벌 이제 선사들이 돈을 버니까, 돈이 되니까 이제 조선 수주를 막 넣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글로벌 이제 수주량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조선 3사들이 이미 지금 몇 년치를 다 쌓아놓은 상태라서 지금 수주를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품귀 현상이 발생됐을 때 수주를 넣어도 계약을 넣어도 1년 뒤에 차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조선도 넣어도 3년에서 5년 뒤에 그 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해운사들의 그런 견고한 실적이 당분간 우리 시장에 우리 조선에 대한 선박이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완료가 될 때까지는 꾸준하게 이러한 이제 그 영업이익이 좀 유지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페노션이라는 종목이 3분기 실적 호조를 보였고 이제 연말까지 해서 영업이익만 약 8천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자, 직전에 우리 전고가를 뚫어내는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5,900원 구간을 오늘 종가상 뚫어낸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자, 5,900원을 뚫어내면서 7,500원과 8,400원까지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이탈하면서 5,900원에서 저항받고 그리고 자, 저항받으면서 한 개의 구간을 보였던 게 바로 5,9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5,900원을 오늘 자세히 보면은 오늘 장중에 자, 돌파하는 자리거든요. 자, 과거의 한계점이었던 구간을 뚫어낸다라는 거는 뭐 새로운 대륙으로 가기 위한 뭔가 이제 도전이다.
그리고 이 도전에서의 디딤돌을 받고 추가 시세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패노션이 목요일장, 오전장의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고 슈팅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5,800, 5,900을 깨지 않는 선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 타이밍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돌파 자리 말고 무너진 자리에서의 바닥줄을 공략을 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초입의 구간에서의 진입 기회를 누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낙폭주, 초입인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 패노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전장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조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눌림목에서 또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과대 낙폭주, 저가에서 또 공략해볼 종목 알고 싶으시다면 역시나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위 종목도 화면으로 살펴볼게요. 오늘의 1위 대원화성입니다. 네, 대원화성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먼저 대원화성 종목으로 저희가 또 큰 기쁨을 또 수익을 과거에 또 챙겼던 종목인데, 예전에는 우리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이 리비안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금속, 히토류나 아니면 이제 몰디브된 우리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그런 희귀 광물과 금속을 이제 광산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테마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비안이 이제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7,000원까지 큰 상승이 나왔고, 그 시세를 반납한 구간에서의 지금 박스권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마무리 단계로 보여지고, 그리고 기간 조정 중인 상황에서 오늘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장대 양봉의 캔들을 뽑아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동안 지난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라는 거는 오늘 이 테마가 다시 태동되는 시작점이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달 장중 고가가 2,800원인데 2,800원과 2,500원 그리고 2,600원 구간대를 순차적으로 종가상 뚫어낸다라는 거는 위로 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 자신감을 우리 주식시장에 천명했다라고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리비안 관련주로 7,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우리 대원화성이 2,000원까지 마이너스 70%의 낙폭을 가져갔고, 그리고 와서 거래량이 수반될 때마다 단기적으로 3,000원 중후반 가격까지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가 터진 부분들은 위로 추세 상단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신호탄일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은 내가 눌러줄 때 반등턴을 잘 공략해서 공부해서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관심주를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대원화성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 대원화성까지 살펴봤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1953님께서 인선 ENT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는 9,000원, 비중 20% 담고 계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자 인선 ENT 살펴보니까요. 8,910원 매수가에 근접해서 현재 가격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이 종목을 일단 너무 잘 저점에 잘 공략을
해두신 것 같아요. 일단 시간만 기다린다면 저는 수익권에서 이제 매도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먼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날씨는 대한민국이 매년 사계절이 있죠. 그러면은 이 종목을 언제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저는 큰 관점에서는 내년 장마가 왔을 때, 내년 태풍이 왔을 때 이 종목의 매도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2년 만에 저점 수준까지의 낙폭을 지금 확대한 상황입니다. 거의 반토막 정도의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마이너스 40% 정도의 낙폭이 있었는데 자, 이 종목은 건설 폐기물 관련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장마가 오거나 자 그랬을 때 시세가 단기적으로 좀 분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우리 계절주의 형태로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바닥에서 잘 잡아두었다가 내년 이제 태풍이 오고 뭐 7월에서 9월 정도 사이에 이제 비가 많이 왔다. 뭐 폐기물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테마를 형성한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수급이 들어올 때 우리 고가에서 매도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내년 여름까지 들고 갈 생각이 없는데요. 저는 단타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수급이 들어왔었던 캔들 이후에 눌린 구간이었던 이 9,2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약수익권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자, 나머지 수익분은 자, 주가가 8,000원에서 8,500원까지 눌러주면 다시 잡아서 또 9,000원 초반 가격에 매도한다 하는 이 박스권 안에서의 우리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자, 그런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좀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저는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신 있고 어차피 뭐 단타 쳐봤자 5% 10% 수익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자, 우리 뭐 폐기물 관련주 뭐 이런 이슈들로 부각이 돼서 한번 크게 시세가 나올 때 저는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신다면은 저는 목표가 10,000원에서 12,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작년 그리고 2019년도 한 4월 달 정도에 한번 11,6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도 8월 달 정도, 여름 정도가 돼가지고 또한 12,0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자, 한 여름 정도 그리고 막 태풍이 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을 때 좀 주기적으로 수급이 증가시키면서 주기적인 시세가 좀 분출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내년에도 이미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다시 폐기물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된다면 주가의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는 10,000원에서 12,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들고 가느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께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 약수익권 매도하겠다 그러면 9,200원 조금 내년 여름 우리 장마 태풍 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하시면은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보고 목표가를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선 ENT 장단기적 이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또 문자 상담 남겨주셨는데요. 141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무림페이퍼에 대한 종목 고민이시고요. 매수 가격은 3,200원, 비중이 꽤 높네요. 40%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자 무림페이퍼 살펴보니까 2,61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낙폭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종목은 좋아요. 그리고 지금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라서 지금은 뭐 조정 시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긍정적인 의견이라는 거는 저 또한 이 종목이 무너지면 저가 매수 관점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물려있다면 추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흑자 전환을 이루어내고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가 실적을 벌고 돈을 벌고 기업 가치를 높이면은 주가는 자연스럽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상향이 예상됩니다. 자, 이 종목이 최근에 한 3,200원 그 근방까지 한번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이때 모멘텀이 무엇이었냐면은 자, 편의점에서 이제는 우리 비닐봉투를 못 쓴다. 아는 게 이때 모멘텀이었어요. 근데 이때 벌금 부과가 아니라 1년 계도 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년 11월 정도가 돼야 내년 연말 정도가 돼야지 이제부터 편의점에서 종이봉투가 아니라 비닐봉투를 준다면 벌금 대상이 돼요. 근데 그 계도 기간이 내년 11월 말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 종목은 내년 연말까지 길게 바라보셔도 좋고 어차피 시대적인 트렌드가 이제는 플라스틱, 뭐 일회용품 이런 쪽에서 계속 우리 종이로 친환경 소재로 변환되어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림페이퍼, 뭐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에서 종이 빨대를 도입한다 했을 때 주가가 뭐 4,000원, 4,000원, 그리고 코로나, 포장재 이런 쪽으로 모멘텀이 붙었을 때 주기적으로 4,000원, 3,000원대까지는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라서 저는 이 종목을 자 밑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이 1,900원, 2,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 1,900원, 2,000원 정도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빠지면 더 사도 된다. 평단가를 낮춰도 된다. 그런데 그 기간을 저는 내년 연말까지 길게 바라보고 조금 중장기 반등을 노려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빠졌을 때 저점을 준다면은 자, 여기서는 저는 1,0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고 저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매수해서 공략해서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 견고한데 앞으로 사업성도 계속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들이 종이로 전환되는 그런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무림페이퍼 저평가 종목이고 뭐 본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뭐 갑자기 돌연 뭐 종이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계속 플라스틱, 비닐봉투 계속 종이로 전환될 때마다 사회적으로 이슈될 때마다 테마가 붙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짧은 안목으로는 우리 전국에 있는 편의점과 전국에 있는 마트에서 이제는 비닐봉투 사용이 이제 내년 11월 말부로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나고 걸리면 벌금이다. 그러면 그때 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은 또 이제 종이 뭐 그런 만드는 그런 종이 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종이백을 만드는 우리 무림페이퍼 종목 또한 한 번 더 시세가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때 내년 연말 청산을 목표로 중장기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 들고 가는 동안 평단가는 2,000원 초반 1,900원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평단가 낮춰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뭐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는 안 좋은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뭐 어떻게 뭐 어느 구간 추가 매수를 진행해야 될지 뭐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공부를 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랑톡에 입장하셔서 추가 소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방송 시간 이후에도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 뜨게 되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에 0010 꼭 입력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역시나 민경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이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